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레스9 정유 실장이고, 이번에도 또 호시자키의 김재현 과장님을 모셔놓고, 네. 호시자키 하면 딱 이거 한마디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요즘엔 없어서 못 사고, 제빙기계의 롤스로이스, 명품,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호시자키 제빙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일 기본적인 모델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호시자키 하면 사실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호시자키에서는 가장 전통적으로 대표 모델이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호시자키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네. 호시자키가 일본 말로 제빙기라는 뜻이냐라고 할 정도로 좀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요거는 IM 시리즈 중에 가장 대표 모델인 IM45NE 모델입니다. 앞에 45는 저희가 키로수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얼음량에 대해서. 하루에 최대 생산량이 45k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니는요? N이는 저희 공냉식을 표기하는 이제 모델명이고요. 순행식 모델은 앞에 W만 붙여주시면 순행식 모델 WNE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제품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제품 용량별로 사이즈 45 다음에 또 뭐였죠? 45 위에 65, 100, 150급, 200급, 300급, 400급까지 1톤급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얼음 사이즈도 맞습니다. 선택이 가능하시고, 거기다 순행식이냐 공냉식이냐도 제빙기는 선택하시기 전에 용도에 맞춰서 고르실 게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네. 음료를 만드실 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얼음이면 다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셨는데 그쵸. 최근에는 얼음 모양이라든가 네. 그리고 쓰시는 잔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레시피에 따라 얼음 크기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작은 얼음에서부터 그래서 2cm짜리 얼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스몰 얼음부터 이제 32mm짜리 라지 크기 얼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음 샘플 좀 잠깐 보여주면. 네. 가장 일반적인 지금 요 IM 시리즈가 자가 얼음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크기별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었을 때 청량감이 빨리 와야 되는 음료들은 그 작은 얼음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좀 냉각이 좀 길게 지속되면서 뭐 위스키 종류라든가 아니면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빨리 변하면 안 되는 그런 핸드드립 커피들 이런 종류는 큰 얼음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네.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도 저희가 위에 사이즈까지 표기가 다 되어 있고요. 네. 또 IM 시리즈 중에서도 선택하실 수 있는 얼음 크기가 뭐 여러 좀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 IM 45, 65kg 그러니까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에 선택하실 수 있는 얼음은 요 라지 사이즈와 미디움 사이즈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뭐 32mm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규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는 3cm짜리 얼음이다. 그리고 2.5cm짜리 얼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음 사이즈 진짜 디테일하다. 네. 여기인데 보통은 어떤 사이즈를 제일 많이 선택하세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로 판매하시는 그 음료 종류에 따라서 얼음을 좀 고르시게 되는데요. 이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음료 메뉴가 좀 단순화되어 있는 매장들, 뭐 핸드드립을 위주로 빨리 음료 맛이 변하면 안 되는 거를 좀 컨셉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라지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 미디엄 사이즈는 이제 스몰일 경우에는 너무 음료 맛이 빨리 변한다거나 라지일 경우에는 또 너무 청량감이 좀 늦게 올 수 있다는 단점을 중간에서 보완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2.5cm짜리 요즘에 바를 만들 때 사실 아까 테이블 냉장고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언더카운터 타입으로 바를 플랫하게 짜고 싶으면 제빙기가 너무 높아버리면 바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호시자키에서 작정을 하고 만든 모델이 있죠. 저희 45kg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네. 그 위로 용량별로 이제 65kg, 100kg짜리로 올라가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100kg짜리다라고 하면 이제 대용량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식이 좀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뭐 크기도 크기지만 높이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따로 언더카운터가 불가능하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야심작으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출시를 했던 모델이 IM100CN이라는 모델인데요. CN이 모델. 네.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모델. 맞습니다. 네. 그 100kg짜리 모델은 기존의 그 스탠드형이 아니라 언더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언더카운터 바 밑으로 평행하게 들어가서 네. 높이가 전혀 튀어나오질 않아요. 라지와 스몰 얼음을 선택하실 수 있게 두 가지 또 얼음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고 생산량도 100kg인데 냉장고처럼 테이블 밑으로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분들 너무 좋아요.
제빙기 중에서 가장 디테일한 부분은 제일 많이 좀 공을 들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안에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물들이 좀 있네. 요렇게 열리는 타입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희 푸시자키의 좀 도어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 여는 형태와 이제 위에서 여는 형태가 이제 그쵸. 예,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위에서 여는 형태는 내가 손으로 바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문을 열고 얼음을 퍼서 동선이 좀 편한 거예요. 네. 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공냉식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배기구가 이렇게 앞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요 배기구가 없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에어 필터만 빼가지고 그냥 툭탁 털어주시거나 먼지가 많이 쌓였다고 하면 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사실 컴프레셔 도는 소리가 냉장고 돌죠, 제빙기 돌죠, 그다음에 커피 머신 움직이는 소리 나지니까 생각보다 시끄러워요. 블렌더 돌고 그러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일 스트레스가 사실은 소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하는 거 듣는데 손님들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순행식 모델도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가장 조용하게. 네. 제빙기는 진짜 조용한 게 짱이더라고요. 어느 사와 비교해도 네. 5dB 이상이 조용할 정도로 이제 호시자키 쓰시는 분들의 첫 번째 포인트가 사실 빙질입니다. 그렇죠. 빙질이 단단하다라는 거. 근데 단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희 어떤? 만드는 방식 자체가 네. 일단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상향 분사식, 전문 용어로 해서는 클로즈드 셀 방식이라고 하는데 오. 상향으로 물을 스프레이로 분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서서히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영하 27도에서 얼려주다 보니까 쉽게 녹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배달, 카페도 이제 배달이 좀 본격적으로 맞아. 시작되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배달할 경우에 리뷰를 보면 얼음이 다 녹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밍밍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중탕으로 보내주는 맞습니다. 보다 데워졌더라고요. 나 뜨거운 거 시킨 줄? 그런 분들 스트레스는 호시자키가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호시자키라는 말이 제빙기란 뜻도 아니고요. 명품이란 뜻도 아닙니다. 저희 브랜드 이름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웃긴다. 자, 제빙기 같은 경우는 공냉식하고 순냉식 나눠지잖아요. 네. 그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공냉식, 순냉식 두 종류로 저희는 제빙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컴프레셔를 시키는 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기로 식혀주는 방식 공냉식, 순냉식, 물로 식혀주는 방식 순냉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로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안쪽으로 계속 순환시켜주면서 콤프레셔를 냉각시켜주는 거고요. 자동차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공냉식은. 그리고 순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콤프레셔에 물이 돌게 해주면서 콤프레셔를 냉각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순냉식 같은 경우 좀 어때요? 순냉식은 약간 좀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네. 순냉식을 썼을 때 네. 물값이 장난이 아니어서 순냉식을 버렸다 막 이런 네. 이런 식의 얘기도 막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어때요? 근데 순행식이 공냉식보다 물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콤프레셔를 물로 식혀줘야 되니까. 네. 근데 공냉식에 비해서 2.5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장점은 콤프레셔를 물로 식혀주기 때문에 그 물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편차가 온도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콤프레셔를 식혀줄 때 그만큼 효율은 높은 거고요.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이 엄청 더운 공기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그 콤프레셔 냉각이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실내에서 사용하시고 좀 선선한 공간인지를 여쭤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공냉식도 무리 없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뭐 옆에서 밀가루를 반죽한다거나 유증기를 쓰는 튀김기가 있다거나 그런 데서는 공냉식보다는 순냉식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좀 어때요? 순냉하고 공냉. 가격대는 순냉식이 저희가 1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금액대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냉각 방식이나 소음도에서는 순냉식이 조금 더 괜찮다. 저희가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청소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네. 저희가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얼음을 만드는 제빙실이고요. 이쪽은 얼음을 보관하는 저장고가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기계실이 있는데요. 청소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쪽 기계실은 아니고 저장고와 냉판 쪽 부위를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 청소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자동 청소 기능은 굉장히 간단한데 숨어 있습니다. 요 앞 밑에 판넬만 열어주시면 네. 저희 컨트롤 박스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오, 네. 청소 기능은 이쪽에 지금 컨트롤 박스에 지금 탑재가 네. 되어 있는데요. 먼저 리셋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네. 그동안 지금까지 만들고 있던 얼음을 중간에 다 떨어뜨려 줍니다. 스톱을 시켜요. 네. 그럼 왜냐면 얼음이 떨어져야 냉판을 그쵸, 청소를 할 그쵸. 수가 네.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물을 다시 받는 그 과정을 시작합니다. 재급수를 하고. 맞습니다. 네. 물이 다 받아지면 청소 기능으로 들어가는데요. 안에 냉판을 이렇게 안쪽에서 쳐다보시면 리셋 때문에 얘가 열었다가 닫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닫혔을 때 이제 물을 새로 받아준 거고요. 네네. 닫히고 난 다음에 서비스 1번 스위치를 길게 눌러주시면 청소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네. 청소 모드로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냉판이 한 번 더 이렇게 입을 열어줘요. 네. 열어줬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세척제가 있으면 네. 그 세척제를 안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세척제가 딱히 없다 그러면 그냥 물 수압만으로 청소가 되시는 겁니다. 오. 얘가 입을 열었을 때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 약을. 네, 약을 세정제를. 약을 이제 물에다 좀 풀어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입을 닫으면 그때부터 청소 기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 타이머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근데 헹굼 기능은 다시 한번 서비스 1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헹굼 기능이 시작되고요. 이것도 타이머 10분 맞춰놓으시고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셋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청소 끝. 자, 호시자키 제빙기 같은 경우 자동 청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큰 구매 포인트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모델로 좀 넘어갈까요? 네. (2021) 프레스9 뉴 라인. 웅장하지만 디테일하고 터프하지만 감각적이다. 극과 극에서 2021 미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What's next? 카페를 꿈꾸는 자 프레스9의 인스토라다. Subscribe to Press 9.